절대 걸을 수 없을 거란 진단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소녀. 그녀가 기적처럼 일어섰다.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의 헌신, 피나는 노력,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순간. 그녀가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병원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이건 기적이야. 의사와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된다. 늦여름 저녁, 마을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창가에 앉아 나는 뛰노는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발끝까지 닿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내 두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던 나. 하지만 내 가족은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치료비를 마련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나를 물리치료센터로 데려갔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마사지를 해주며 근육이 굳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 오빠 에다는 방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내 곁을 지켰다. 책을 읽어주고 물리치료를 함께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창밖에서 또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온 힘을 다해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엄마, 난 왜 안 돼?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엄마가 곧장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뜨겁게 떨리는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엄마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냈는지 아니?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엄마의 말에도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 앞에 서 있던 오빠 에단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수진아,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억해. 네가 처음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한 번도 쉽게 얻은 적 없어.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해냈어. 나는 오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손끝조차 움직이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앉고 손을 뻗고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금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날 밤 나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나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매일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물리치료 시간에는 통증이 심해도 이를 악물고 버텼고 손끝 하나라도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반복한 끝에 손을 조금씩 쥐고 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족들은 내가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어머니는 내가 팔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풍선을 공중에 띄우고 손으로 쳐서 계속 유지하는 놀이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허공에 밧줄을 걸어놓고 내가 그것을 잡고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도왔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반복하면서 점차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혔다. 에다는 내가 손에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클레이 조형 놀이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작은 점토 조각을 쥐는 것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정교한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가족들은 함께 작은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내가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며 근력을 기르게 했다. 가족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내가 지치지 않도록 했다. 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내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담임 선생님은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 앞자리에 배치해 주었고 수업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었다. 체육 시간에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 중심의 게임을 도입했다. 친구들 또한 나를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쉬는 시간마다 내 자리로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을 이동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를 도왔다. 특히 오빠의 친구들은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노력했고
내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은 나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따뜻한 지원 덕분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내 치료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점차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반복했지만 어느 날 혼자 힘으로 몇 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내가 스스로 몇 걸음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본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을 멈춘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기적이야. 한 간호사가 외쳤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의료진들은 박수를 치며 감격했다. 담당 의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진아, 네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다. 그날 내 오빠는 계단을 오르다 손에 들고 있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가족에게 남겨주신 오래된 시계로 오빠가 가장 아끼던 유품이었다. 시계는 계단을 굴러 바닥으로 향했고 이를 본 나는 순간적으로 오빠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휠체어에서 몸을 내밀었고 내 다리에 힘을 주었다. 순간 내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나는 두 발로 땅을 딛는 데 성공했다. 오빠의 놀란 얼굴을 보며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시계를 집어 오빠에게 건넬 수 있었다. 그 순간 오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 오빠에게 건넸다. 오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팔이 나를 감쌌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떨리는 어깨에서 벅찬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병원 로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감격에 찬 박수를 보냈다. 의사와 간호사들,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꼭 잡았고 아빠는 말없이 어깨를 토닥였다. 가족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흘린 땀과 눈물, 끝없는 노력과 포기가 없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해냈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기적은 단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사랑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기적은 나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곳이 아니었다. 내 두 발로 걸어나가는 곳,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후 내 삶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자신처럼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보았다. 낯선 환경에 위축된 아이, 치료에 겁을 먹고 주저하는 아이,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문득 자신이 처음 물리치료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날부터 나는 병원의 어린 환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조금씩 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야. 나의 따뜻한 말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는 단순히 말로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동법을 알려주고 함께 연습했다. 손을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작은 공을 쥐는 법을 가르쳐주고 첫 발을 내딛기 두려워하는 아이에게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를 치료해 주었던 의사와 치료사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재활치료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나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하며 노력해온 만큼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가족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자연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걸었다.
예전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에단이 내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수진아, 넌 언제나 해낼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삶은 때때로 커다란 장벽을 앞에 두고 좌절하게 만든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마주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낼 때 변화는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기적이 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이 열린다.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걸어준 가족이 있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그 순간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손끝에서, 그리고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 속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당신도 자신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이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